꿀방울 속 큰 세상이 보여요. 돈 되는 정책 콕! 꿀책 한 입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최근 지원 정책들을 좀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. 특히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좀 확대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. 창업 지원부터 스마트 공장 고도화까지 꽤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아요. 이 정책들이 여러분 같은 혁신가나 기업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같이 한번 핵심을 짚어보시죠. 이게 결국은 중소기업 성장시키고 또 지역 경제도 살리려는 큰 그림 아래서 나온 정책들이죠. 특히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만들고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, 이걸 좀 빠르게 하려는 그런 구체적인 움직임들인데요. 단순히 예산만 늘었다, 이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전략적인 목표가 숨어 있는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좋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로 창업 패키지 사업부터 볼까요? 420억 원, 이게 더 늘어났는데 AI나 바이오 같은 분야, 소위 딥테크라고 하죠. 거기에 좀 집중한다고 하네요. 이 딥테크라는 게 그러니까 그냥 앱 개발 이런 거랑은 좀 다른 아주 근본적인 기술 혁신, 이런 걸 말하는 거죠? 네, 맞습니다. 그 시장의 판도를 바꿀 만한 그런 잠재력의 큰 원천 기술 기반 기업들을 이야기하는 거죠. 이 창업 패키지가 좋은 게 예비 창업자부터 시작해서 업력 한 7년 이내 기업까지 지원하는데요. 그냥 돈만 딱 주는 게 아니에요. 예비, 초기, 도약, 이렇게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지원들, 예를 들면 멘토링이나 네트워킹 기회 같은 것까지 다 맞춤형으로 제공한다는 점, 이게 핵심입니다. 아이디어를 구체화해서 시장에 안착시키고 또 스케일업까지 이끌어주는 하나의 성장 로드맵을 지원해주는 셈이죠. 근데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딥테크처럼 좀 리스크가 큰 분야에 집중하는 건 어떻게 보면 그만큼 민간 투자가 좀 따라오기 어렵다, 이런 뜻도 될 수 있겠네요. 정확한 지적이십니다. 사실 그 초기 기술 검증 단계에서는 불확실성이 워낙 크니까요. 그래서 민간 자본이 좀 주저하는 경향이 있죠. 바로 이 지점을 좀 보완하기 위한 게 이제 다음에 살펴볼 혁신 창업 사업화 자금입니다. 이건 무려 2천억 원이 추가됐어요. 2천억 원이요? 와, 진짜 액수가 엄청난데요? 기술은 좋은데 자금 조달이 어려운 그 흔히 말하는 죽음의 계곡 있잖아요. 데스밸리. 거길 건너는 기업들한테는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이겠어요. 업력 7년 미만, 또 신산업 분야는 10년까지도 가능하고 연간 최대 60억 원까지 대출이 된다니 이거 정말 파격적인데요. 정말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지원체계라고 하더라고요. 자, 그럼 이번에는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중소, 중견 제조기업들, 이 기업들의 혁신은 또 어떻게 지원하고 있을까요? 바로 ICT 융합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입니다. 맞습니다. 이 사업은 이름 그대로 중소, 중견 제조기업들이 생산 공정을 좀 더 똑똑하게 만드는 걸 목표로 해요. 요즘 많이 얘기하는 디지털 전환, DX라고 하죠. 그리고 AX도 있던데요. 네, 맞아요. 인공지능 전환 AX. 이걸 통해서 데이터 기반의 어떤 지능형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게 핵심입니다. 특히 그 자율형 공장 AI 트랙이라고 200억 원이 새로 생겼는데 이건 공장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공정을 최적화하는 수준, 이걸 목표로 해요. 이게 총 사업비 4억 중에 최대 2억 원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또 다른 한 축이 대중소 상생형 AI 트랙인데요. 이건 40억 원 규모고요. 대기업이 가진 인프라나 노하우를 활용해서 협력사들의 스마트화를 같이 돕는 방식이에요. 이건 개별 공장 하나가 아니라 공급망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죠. 대중소 상생형 AI 트랙, 이건 총 10억 원 규모 프로젝트에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. 맞습니다.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AI나 클라우드 같은 첨단 기술 도입하는 게 사실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. 그런데 이런 지원이 있으면 한번 해볼 만하다, 이런 동기부여가 확실히 될 것 같아요. 네, IoT, AR, VR, AI, 클라우드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해서 생산성을 정말 극대화하자는 게 목표죠. 물론 이제 기술 도입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걸 통해서 실제로 기업의 경쟁력이 얼마나 강해지고 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느냐, 이런 거겠죠.
네, 오늘 살펴본 정책들을 보니까 결국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이게 창업 지원, 또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좀 극복하도록 돕고 이게 사업화 자금, 그리고 기존 산업은 더 똑똑하게 만들고 이게 스마트 공장, 우리 경제의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는 다각적인 노력, 이렇게 좀 보이네요.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런 정보들을 보시면서 새로운 사업 기회나 뭐 협력 가능성 같은 걸 발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런 정부 주도의 지원책들이 단기적인 효과를 넘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민간 투자 생태계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?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정부 도움 없이도 혼자 힘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자생력을 갖추려면 앞으로 어떤 추가적인 노력이나 또 환경 조성이 더 필요할까? 뭐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정책 발표와 현장의 체감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요.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본 이 정부 지원책들, 이 자금들이 앞으로 산업 현장에서 어떤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지, 또 어쩌면 예상치 못한 어떤 과제들을 던져줄지,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만의 기회를 포착하고 또 현명하게 대응할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